여러분,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지원금, 긴급 재난 지원금 100만 원씩 주겠다고 발표를 했죠. 소득 하위 70%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소득 하위 70%를 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것은 9조 1천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아직 대상자가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게다가 이게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그런 문의가 난리가 났을 정도예요. 복지부 웹이 있잖아요. 웹사이트가 다운될 지경입니다. 다운될 지경. 소득 하위 70%가 도대체 어딜까지일까요? 지금 이야기로 봐서는 가구 소득이 712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소득 하위 70% 그러면 소득이 얼마까지? 그러면 중위소득의 150%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는 것은요. 소득을 1원부터 시작해서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 거기에 150%니까 뭐 지금 712만 원이라는 게 나왔죠. 과연 저는 지금 궁금한 게요. 야, 참 표 한 표가 중요했구나. 정부인데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권력에 집착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름 남을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 좌파만 챙겨서는 안 돼요. 국민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챙겨야 합니다. 지금 표 한 표 더 얻겠다고 소득 하위 70%의 기준도 정하지 않으면서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돈만 뿌리겠다는 판단을 했잖아요. 이게 인기 영합주의고요.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기에 국가란 개념이 있습니까? 예? 국가라는 개념이 있다면 나라 국간이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개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도 기준도 지금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당장 보자고요. 뭐 어떤 가구는요. 100만 원 받는데 어떤 가구는 320만 원 받는데요. 왜 그러냐고요? 이미 발표한 게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자고요. 소득 최하위 기준으로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주죠. 그 다음에 140만 원 규모의 소득 쿠폰 줍니다. 그러면 240만 원이죠. 여기에 아이 2명이 있으면 양육비로 특별 돌봄 쿠폰 80만 원 줍니다. 한 아이당 40만 원씩. 그렇게 되면 320만 원이에요. 320만 원. 그러니까 이게요.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나라라는 건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더 많이 가고 누구에게 덜 가고 이러려고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0만 원 뿌리는 것도 기준을 못 정해놓고 있는데 이미 뿌렸던 것들도 중복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거 점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특별 돌봄 쿠폰 이거 아이당 40만원에서 80만원 주기로 했죠. 또 있어요. 노인 일자리 쿠폰 이것도 중복으로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중복되는 것도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또 주는 게 따로 있어요. 경기도는 뭐 얼마? 10만원인가요? 포천시는 얼마예요? 40만원인가요? 서울은 얼마예요? 10만원인가요? 이렇게 또 지방자치마다마다 따로따로 또 지불을 해요. 문제는요. 통일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결국은
재정만 날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재정만 날리는. 이게 소비 진작 효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기왕 소비할 거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요. 소비 진작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소비 진작은. 일본이 그렇게 뿌려봤어요. 미국도 뿌려봤다고요. 미국도. 금융위기 때 말입니다. 근데 효과 그렇게 못 봤어요. 효과. 그러면 결국 재정만 축내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중앙재정도 그렇고 지방재정도 그렇고 말입니다. 자, 이게요. 저는 이대로 계속 가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이렇게 돈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나라 국간이 어떻게 비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은 결국은 우리 세대 내지는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다 씌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더 불안해요. 이게. 자, 그러면 대상자 어떻게 정할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대상자 정하는 게. 당장 보세요. 통계청에 통계 있습니까? 예,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건강보험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위소득 70%를 정해서 이게 하위소득 70% 가구다. 이거는 하위소득 70% 가구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할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 정하면요. 오히려 국민 저항만 불러올 뿐입니다. 국민 저항만. 통계청에는 그런 기준 없다니까요.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월 보수액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요 재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따집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함께 계산을 합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는요 대부분 지역가입자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오히려 봉급생활자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는지 예,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졸속이라는 게 졸속. 졸속 이런 걸 졸속이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아무리 긴박해도요. 원칙은 있어야 되고 형평성은 있어야 됩니다.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다. 이렇게 되면요. 국민 저항만 불러올 뿐입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